안녕하세요. 시조를 사랑하는 시조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등단 20년을 맞아 생각해보니 늘 시조와 한글이 찰떡궁합을 이루면서도 왜 시조는 인기가 없을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태어나서부터 책을 잡아야 되는데 SNS 모바일 시스템에 연결돼서 많은 책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사랑하지 않고 또 소외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조는 더군다나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인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학단체 등에서 힘을 모아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협회를 보다도 활발하게 이끌어가고 우리 시조 문학을 문학의 가운데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그 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5년 정도 다니던 회사를 참 심각한 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문학을 지망하면서도 늘 직장에 다니면서 문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당신의 시는 뭔가 시조와 가깝고 좋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권유에 따라서 이 시조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새로 그 시조를 접하면서 완전히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아주 재미있고 신기하고 신명나는 과정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윤 선생한테 늘 고맙고 또 시조단에 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창작의 기쁨도 굉장히 컸지만 또 저는 등단하자마자 협회장을 맡아서 일하고 계시던 김남한 회장님을 도와서 우리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격상시키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또한 한분순 선생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을 때는 사무총장의 직함을 맡아서 올해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이후에도 이사나 위원장 등을 맡아서 협회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으로서 더군다나 중요했던 것은 제 작품이 전방위적 소재와 비판적 세상 읽기라는 그런 평을 받았을 때 기뻤고, 또한 시조라는 형식의 사회적 인식을 결합하여 구현한 실물적 근거라는 유성호 교수의 평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현실과 사회 문제에 주목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시조로 썼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작정을 하고 그 지명이 들어간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동두천인데 동두천 아카펠라라는 시집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두천은 우리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동두천시의 42%에 해당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동두천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이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문학에 소개된 것은 김명희 시인의 동두천이라는 시집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향이 그곳이기도 하고 저도 그곳에 살면서 동두천이 정말 아직까지도 전쟁과 반목의 도시가 되어서는 될 것인가? 아니다. 동두천은 한반도 평화의 단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의 여러 가지 지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는 동두천이 전쟁과 반목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와 상생의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내 시가, 내 시조가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먹. 그대 몸에 듬뿍 묻어 한 획으로 남고 싶다. 사지의 벌판 위를 거침없이 내닫다가 일순의 천지를 가르는 대자보가
되고 싶다. 이 먹이라는 작품은 사실 제 시조의 종착역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스로. 비록 제 짧은 시 하나가 천지를 가르는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시를 생각했을 당시를 돌이켜보면 학생 시가 굉장히 한참이던 시절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에 크게 붙어있는 대자보를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각거리고 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벌벌 떨기도 하는 그런 감명을 받으면서 비록 제 이 시 하나가 일순의 천지를 가르는 힘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 시에 힘을 줄 수 있는 시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 성향을 제가 이렇게 스스로 보면 문학을 하기 시작한 문청 시절부터 참여 문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70년대는 좋은 시도 많았지만 황석영, 조세희, 윤홍길, 김원일 이런 작가들의 작품에 제가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또 주장에 굉장히 심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시조를 쓰면서 그런 사회적 모순이나 이슈를 조금 더 내 시에 담아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가령 노동, 통일, 환경 등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조에 담아내는 것들이 상당히 드물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문제들을 떠올리면서 작품에 몰입했을 때 자성과 결기가 정말 출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조를 가져라면 시절의 얘기를 쓰는 시라면 이 시조의 본령과도 상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과 노동과 이런 문제들을 시조에 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금 안쓰럽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 자유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조단의 작품들은 사회인식을 연결해서 써내는 작품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연결하고 궁리해서 이 시대의 기운을 조금 더 시조에 불어넣어야 시절 가조로서의 위풍이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제 경우는 이 작품이 잘 안되고 풀리지 않을 때는 다른 분들의 작품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인문학 서적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올 선생이 동경대전을 완전히 재해석해가지고 2권으로 출판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한여름을 완전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용담유서라는 또 시가집을 번역해서 내셨는데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노자를 끝내고 지금 그 강신주 선생께서 마침 EBS의 장자 수업이라는 강의를 하시게 되어서 그걸 쭉 읽고 있는데 이순의 독서를 하는 재미가 정말 특별하고 좋습니다. 같은 글귀라도 느낌이 깊게 올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 사회적 문제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감정들이 막 솟구치는 것을 저는 느끼곤 합니다. 중장년 시절이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정말 소중한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시의 기본이 물론 서정에서 출발하지만 저는 아주 생동하는 정신이 멋지게 어우러졌을 때 싱싱한 감정이 출렁거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욱이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음보를 정말 멋지게 타올라가서 그 절정에 이제는 하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대목에 마무리된 작품을 읽으면 정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조는 아주 단정한 음보에 담아낸 정서의 공감력이 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는 나에게 외톨이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정말 시조를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쓰려고 하는 순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읽고 있는 장자는 무용지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말인데요. 쓸모없는 것에 대한 관심, 쓸모없는 것에 대한 재해석 또는 사랑,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만 출세를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머니들이 기준을 두고 자식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존재만으로 기뻐해주고 그에게 격려를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조단에는 국제화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시조를 세계에 알리고 퍼뜨리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 생각에 시조는 한글로 써야만이 가능한 일이고 완벽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국제화라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길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이 인기가 없는 시조를 얼만큼 극복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읽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러 가지 K-팝이나 K-컬처에 의해서 세계인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종어학당이 세계에 수백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한글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한 연세어학당, 이화어학당 등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학당을 개설하고 있는데, 한국에 유학을 오는 사람은 물론이고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 수준 또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학당에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사상과 생각을 한글로 담아내는 시도를 강의하거나 전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협회에 몸을 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동시조와 국제화가 두 가지 관건인데, 이 양대 산맥을 두루두루 살리고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제가 시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조 시인들이 시조에 대한 열정이 많고 애정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조가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로 인정받으려면 독자들의 박수가 꼭 필요합니다. 독자들을 꼭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조가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러한 작업이 되려면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다 깊게, 보다 많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시인들이 제가 추구하는 그런 길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독자들도 우리의 전통 시인 시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으로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목에 시조 튜브가 멋진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